안녕하세요.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치료 중인 환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암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며 분열과 증식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침윤하고 파괴하며 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와 혈관벽이나 림프벽을 뚫고 혈액 속을 이동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전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방사선 치료, 양성자 치료와 같은 국소 치료와 함께 항암 화학요법,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등의 전신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전신 치료의 일종인 항암 치료는 크게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데요. 세포 독성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해 항암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를 표적으로 삼아 암이 자라고 퍼지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약물입니다. 항암 치료는 목적에 따라 선행 항암요법,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 고식적 항암요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선행 항암요법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전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줄여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거나 수술 범위를 축소해 미용적, 기능적 보존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유방암이나 고륙종, 두경부암, 폐암 등을 치료할 때 시행되며 모든 암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요법이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미세하게 남아있는 잔류암을 제거해 재발 확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횟수만 시행하며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모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 방사선 치료만으로 종료하기도 합니다. 고식적 항암요법은 진행암, 전이암의 경우 암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즉, 생명을 연장시키고 암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식적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이 많이 진행되어 완치가 힘들다고 해도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성장 속도를 늦추면 암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암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오랫동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은 언제까지 시행할 수 있을까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치료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항암 치료에서 기대되는 효과보다 치료로 인한 독성이 더 크다면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살펴볼까요?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빨리 분화하는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빨리 자라는 정상세포의 대표적인 예로 골수세포, 모낭세포, 위장관 점막세포가 있는데요. 골수세포가 회복이 안 되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저하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며 빈혈,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모낭세포가 회복이 안 되면 탈모가 생기며 위장관 점막세포가 회복이 안 되면 설사, 구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작용 때문에 항암 치료 자체를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두 가지 정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부작용의 정도는 약의 종류, 용량,
치료 기간,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잘 알아두시고 적절하게 대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항암 치료가 끝나면서 회복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단, 약물 부작용이 클수록 치료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물의 부작용과 치료 효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힘든 치료를 하셨다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반드시 요양을 해야 하는 건 아니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큼 하셔도 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 중 하나는 골수의 기능이 약해진다는 것인데요. 골수는 혈액세포, 즉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항암 치료로 이곳의 기능이 떨어지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감소하게 됩니다.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감염될 경우 쉽게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겨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거나 기운이 없으며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혈소판이 감소할 경우엔 지혈작용에 문제가 생겨 잇몸 출혈, 코피 등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로 인한 골수 기능 저하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1, 2주 때 감소했다가 3, 4주 안에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이 되면 다시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투여 주기와 간격은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2주에 한 번씩 맞을 수도 있고 4주에 한 번씩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항암 치료 후 항상 힘든 것이 아니라 신체 상태가 수시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다음 날부터 3, 4일간은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어지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돌아와 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항암 치료 후 1, 2주 정도에는 골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으며 힘들다고 느끼다가 2, 3주 정도 지나면 골수 기능이 다시 좋아져서 치료 전의 컨디션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런 상태가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많은 환자분들은 사골 국물이나 닭발 끓인 물 혹은 면역 증진 식품을 먹으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다는 등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면 백혈구 수치가 저절로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떨어진 백혈구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백혈구 수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과 백혈구 촉진제 주사를 맞는 것, 이 두 가지뿐입니다. 백혈구 촉진제는 의료진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처방을 해드리므로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 중 환자분들이 꼭 지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수 기능 저하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되도록 빨리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열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체온계를 반드시 상비해야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골수 기능 저하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항암제를 투여한 지 2시간에서 8시간 후에는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는 3에서 5일 정도 지속되는데요. 약물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후 24시간 안에 급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24시간 이후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며 앞선 항암 치료 후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약물을 보거나 냄새를 맡기만 해도 혹은 약을 맞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발생하는 예측성 오심 구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울렁거리고 토하는 증상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방받은 진토제를 계획대로 잘 복용해야 합니다. 울렁거리지 않다고 미리 먹지 않으면 나중에 증상 조절이 더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해야 합니다. 식사량이 많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 울렁거릴 수 있으므로 식사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원한 음료나 마른 음식, 얼음 조각이나 무가당 사탕을 물고 있는 것도 울렁거리는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메스꺼운 증상이 심하다면 사방이 막힌 곳보다는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굳이 억지로 식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 메스꺼움이 심해지는지 파악해 그 상황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울렁거리는 증상이 느껴지면 차분한 음악 듣기, 좋아하는 게임하기, 텔레비전 시청, 명상 등을 통해 기분을 전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먹고 싶은 욕구가 감소하고 미각의 변화,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먹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회복과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밥이 곧 약이다 생각하고 소량씩 자주 섭취하거나 손이 닿을 수 있는 공간마다 간식을 놔둬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약을 먹을 수 있을 때 되도록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드세요. 예를 들면 미숫가루에 두유나 우유를 넣어 타서 드시거나 빵에 치즈나 계란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물 대신 우유나 두유 및 유제품으로 드시고 필요시 영양 보충식을 이용하면 영양 보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암 치료 후 구내염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항암 치료 후 1, 2주 안에 발생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처음에는 입마름 증상이 생기고 잇몸이나 혀, 구강 점막에 통증이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 식사 후 그리고 취침 전 하루 4번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질을 해서 구강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내염이 생겼다면 양치는 기본적으로 하루 4번 하고 추가로 가글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가글을 30초에서 1분 이상 머금고 있다가 뱉는 방식으로 하루 4에서 6회 이상 입안을 헹궈주세요. 가글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지 말고 30분 정도는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구내염 증상이 심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질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안이 허는 것처럼 장 점막이 약해지면서 설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쏟아지는 정도의 물설사가 하루 2에서 3회 이상 반복된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설사를 멈춰주는 지사제를 처방받아 드시면 증상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설사는 보통 항암 치료 후 1에서 2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으나 약제에 따라 급성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24시간 이상 수회 지속되는 설사는 탈수 위험이 있으니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진료 후 탈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이나 이온 음료, 사과 주스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흰 죽이나 미음 등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하루 5에서 6회 정도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시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섬유질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흰 죽이나 미음, 진밥,
삶은 감자, 식빵, 계란찜, 연두부,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은 술,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우유 및 유제품 및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설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대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대변을 보기 어려운 경우 변비로 볼 수 있는데요. 특정 항암제나 마약성 진통제의 성분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활동량이 적고 주로 침상 안정을 하는 경우 음식이나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에도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금기 사항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하루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고 섬유질이 많은 생채소와 과일, 견과류 등을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리하게 대변을 보는 것보다는 가까운 약국에서 변비약을 구입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 후 관장을 하거나 좌약을 넣는 것은 감염 및 출혈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피해야 하고 신체 활동이나 운동량은 평소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 탈모가 되는 정도는 모두 다르며 무조건 탈모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탈모가 되는 약제를 맞았다면 항암 주사 후 2, 3주 안에 탈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탈모가 시작될 때 두피가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지만 머리를 밀고 나면 사라집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4에서 6주 후부터는 모발이 다시 자라므로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한 샴푸를 사용하고 부드럽게 빗질을 해줍니다.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펌과 염색을 피해야 하고 두피 보호를 위해 모자, 스카프,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차단해 주세요. 항암제 종류에 따라 피부 건조, 가려움증, 피부 발진, 두드러기 등과 같은 피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회사, 타세바, 세툭심압 등의 표적 치료제들은 여드름 양상에 심한 피부 발진을 유발합니다. 이럴 때는 피부를 청결하게 하고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며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하는 목욕이나 찜질방, 사우나 등은 피하도록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자외선 노출을 피하도록 하며 물수건으로 자주 닦거나 세게 문지르는 등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항암제 종류에 따라 말초 신경계가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초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손상이 생겨 손끝,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지게 되며 저릿저릿한 느낌, 내 살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암제를 반복해서 맞으면 나타나는 신경세포의 변화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서서히 회복이 됩니다. 감각이 둔해지므로 뾰족하거나 뜨거운 물건을 만질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이 날 수 있으며 특히 옥살리풀 라틴 항암제를 맞고 있다면 겨울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이용해 추위 노출을 피하도록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진과 상의 후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집중이 안 되고 지치는 느낌이 자주 들며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다고 호소하는데요. 피로의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휴식과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필요하며 낮잠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밤잠을 푹 자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항암 치료로 인해 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항암제는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전 혈액 검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는데 만약 간 기능이 나빠지면 항암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및 한약은 간 기능이 나빠질 경우 항암제 해독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즙 종류, 각종 진액, 약버섯, 그라비올라, 개똥쑥, 느릅나무, 겨우살이 풀 등의 민간요법이나 보조식품들은 피하세요. 지금까지 항암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치료받는 항암제는 센가요? 항암제는 약제 자체의 강도보다는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부작용이 심하다고 해서 꼭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며 체력을 끌어올려서 부작용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줄이기를 통해 체력을 키워보세요. 항암 치료 중 치과 치료를 해도 되나요? 항암 치료 중 치과 치료는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꼭 필요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암 치료 후 백혈구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발치와 스케일링은 되도록 피하세요. 하지만 잇몸 치료나 충치 치료로 인한 진통제 치료 등은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 치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암 치료 중 복용하던 다른 약물을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약물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소화제, 변비약 등은 치료 중에도 대부분 복용 가능합니다. 단, 약제에 따라 항암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의료진과 상의한 후 복용하세요. 항암 치료 시 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항암 치료 후 24시간 안에는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유연성 운동 정도가 좋습니다. 며칠간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치료 부작용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에는 몸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항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특정 식품은 없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칼로리와 고단백 음식은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나 단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먹어도 됩니다. 특히 육류에는 좋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 꾸준한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단순 당질의 경우 많이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열량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회, 생선회 등 날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평소에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일부 항암 치료 후에는 면역 저하가 심해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어 생선회나 육회의 섭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암 환자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백신의 종류와 항암제 약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 후 접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암 치료 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방문을 고려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될 때,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각혈 또는 생리가 아닌 이상 출혈이 있는 경우, 혈변이나 혈뇨가 멈추지 않고 과도하게 지속될 경우, 의식이 떨어지거나 만 하루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기만 할 경우, 설사가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이 두려워 항암 치료를 망설이기보다는 잘 알고 대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암 교육팀은 여러분이 완쾌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